오늘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뚫어주고 양봉 상태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이 뚜렷한 시장이었으며 투자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편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셀리버리 말고는 전부 소액으로 단타나 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비중 높은 상태에서 어제 절반을 팔았더니 오늘 윗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원래 이 종목에서 제가 정한 원칙은 외국인이 크게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팔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중이 워낙 크고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올랐던 자리를 유지 못하는 음봉으로 눌리다 보니까 너무 압박이 되어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원칙대로 가지고 갈 예정이고,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도 괜찮은 편입니다. 연기금은 실컷 사다가 이제 팔고 사고를 반복하고 있고, 이 연기금이 실컷 사는 동안 주가가 5만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삼성전자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큰 물량만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 결국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보고 투자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가 삼성제약과 셀리버리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말고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제약은 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시세를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장중에 이 오전장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4%까지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눌림목이었고, 이게 시초가를 회복한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차트였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20%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구경만 하였고, 나중에 셀리버리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단타 치시다가 물리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단타를 치다가 이런 식으로 오를 때, 처음 오를 때나 아니면은 이 상승한 다음에 VI가 걸린 다음에 봤을 때, 이때 내가 사기만 하면 물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와 호가창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진짜 내가 사면은 무조건 물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급등주들을 일단 분류를 해놓습니다. 뭐 어떤 화면으로 찾든 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는 게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이 종목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두 번째 VI까지 직행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10% VI가 걸렸는데 15%까지 오르더라도 일단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구경만 했다가 두 번째 VI까지만 급등을 안 한다면 이 주식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은 내려오지. 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내가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무조건 물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종목들이 다시 고점을 뚫고선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은 하루에 한 종목씩은 거의 무조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승하는 종목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갔다가 무조건 물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급등주들이 한번 떨어지기를 기다려 봅니다. 이게 정상적이면은 급등했다가 한 방에 떨어지는 종목은 거래량이 그냥 죽어버리면서 황금선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추세와 힘이 살아있다면 황금선 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뚫어줄 때 진입해서 고점을 뚫었는데 그 고점을 유지 못하고 3분봉이 흐르더라도 거래량이 유지 못되는 상태에서 무너진다면 곧바로 손절을 해줘야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2차 상승에서는 엄청난 힘이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 셀리버리가 VI가 걸렸을 때 바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당연히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주는데 차트가 일단 좋지 않더라도
일단 분류를 해줍니다. 만약 차트가 좋았다면은 VI 근처에서 그냥 바로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은 약간 눌림 뒤에 힘이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접근을 했겠지만 일단 차트가 안 좋았고 풀리자마자 바로 눌렸습니다. 풀린 가격도 이 걸린 가격의 아래였고 일단 분류를 해놓는 데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분류를 해놓았다가 이게 나중에 거래량이 뭐 종목들을 다 돌려보겠죠.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던 종목이 나중에 다 하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고점 근처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시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VI 고점을 뚫자마자 두 번째 VI에서 상한가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상한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하게 수익을 내고선 매도를 하였습니다. 요즘 시장이 뭐 이렇게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저도 두 번째 VI가 걸리기 직전에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VI가 49,500원쯤에서 걸렸는데 이때 이전에 좀 매도한 게 약간 아쉽습니다. 49,500원이면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구간 근처인데 5만 한 1,000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지만 솔직히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가격이 유리한 구간에 있었음에도 여유롭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웠고 오늘의 대장은 셀리버리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지금 셀리버리가 7위, 이 셀리버리랑 삼성제약을 제외하면은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널뛰는 종목들은 많았지만 시장에서 정말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 이 셀리버리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그냥 소액으로 단타만 쳤고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오후장에 이렇게 반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인 나노메딕스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나노메딕스도 어제 제가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매매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 시초가가 좀 높게 떠가지고 이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VI 근처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섣불리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르는 구간은 일단 올라버리면은 아까 셀리버리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단 주가가 오르면은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추격 매수했다가 물릴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구경만 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주가가 오르는지 그냥 구경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구경만 했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선택권은 기다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기다린 사람에게 있고 주가가 빠질 때도 괜히 빠지는 도중에 싸게 사겠다고 매수를 하지 말고 어디까지 빠지나 일단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한 다음에 시초가가 12,200원인데 시초가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시초가 밑에까지 빠지면은 당연히 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이 중간에 시초가까지 안 빠지고선 올라간다면 약간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시초가를 깨버린다면 기다린 사람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초가 깨고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선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거의 대부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른다고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괜히 조급해하면서 매수해서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하락이 진짜 하루 종일 하락하는 하락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기간 그런 단타가 빠지는 하락이냐. 단타가 빠지는 하락이라면 당연히 이 시초가나 처음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깁니다. 아쉬웠던 점은 오늘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이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가가 7%. 이쯤이 되겠는데 오늘 저가를 찍은 다음에 진짜 주가가 탄탄하게 중간중간에 뭐 시초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시초가를 회복하고선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 매수로 기대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종가 매수로 노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장 마감 전까지만 하더라도 11,850원이었는데 종가 매수에 기대 매수세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시초가를 회복해 준 거는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가격이 너무 점프되는 것을 보고선 저는 여기서 종가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종가 매수를 할 때 피하는 상황은 이 종가 매수하기 직전에 가격이 12,0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050원에서 한 호가 두 호가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물량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종가 매수를 하는 물량인데 단타성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이 한 번에 점프돼 버린다면 이때는 종가 매수를 취소합니다. 단타성 물량들이 종가 매수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장후 시간의 물량에 매도세가 많은 상태이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의 하락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나노메딕스는 현재 상승 추세이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차트가 이때 11,500원 그리고 오늘 저가가 11,450원입니다. 정말 쉽게 가격을 형성해 주었고 전 고점이랑 오늘 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전 고점 상태만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서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약도 정말 오늘 대단했고 먹을 자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접근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차피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은 뜨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후장에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셀리버리 말고는 다른 종목은 좀 소액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화일약품도 매매를 했고 화일약품도 정말 쉽게 시세를 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굳이 VI가 안 걸린다 하더라도 초반에 올랐다가 다시 무너질 때는 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고점을 뚫어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을 뚫어주고 거래량이 실리는지 이런 자리에서는 먹을 자리가 항상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의 차트들을 꼭 참고하시고선 매매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좀 핫했던 종목이 있는데 명문제약 23%까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 저는 이 초반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VI가 걸렸습니다. 5,000 얼마에서 VI가 걸렸다가 5,130원인가 VI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VI가 풀리고선 약간 오를 때 매도를 했었는데 차트도 정말 괜찮고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차트였는데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게 약간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들어갔고 이 종목을 진짜 잘 노렸으면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났을 뻔했는데 이 종목에서 소액 매매만 해서 약간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문제약뿐만 아니라 오후장을 보시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VI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VI가 걸렸고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하긴 하지만 줄 때 먹고 빠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VI가 걸리긴 했지만 누군가는 고점에서 엄청나게 물려서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VI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셀리버리를 제외한다면 윗꼬리가 달린 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줄 때 먹는 게 좋고 웬만하면은 좀 바이오 대장주로 진입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슈를 잇고 있는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타를 치려면 시초가를 기준으로 뭐 제일바이오라든지, 근데 이거는 저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알리코 제약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서 홀딩을 하는 것보다 시초가 기준으로 아니면은 장 초반 고점 기준으로 단타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알리코 제약과 그리고 나노메딕스, 이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고 나노메딕스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이게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든 갭상승으로 시작하든 간에 단타성 물량들이 나오면서 눌리는 구간은 항상 장 초반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장 초반에 눌림성 매물들이 나오다가 이게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도 매매를 했었는데 둘 다 VI가 걸렸습니다. KNJ가 아니고 캐리소프트도 VI가 걸리고 티라유텍도 VI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이 2배 상장한 종목은 이게 고점을 뚫어준다 해도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에는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배 상장한 종목은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VI가 걸렸을 때 좀 혹했는데 그냥 한번 해먹고선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종목이고 캐리소프트를 여러 번 매매했었는데 항상 눌림 다음에 고점을 뚫어줄 때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진짜 빠르게 1%만 먹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12,000원 선에서 약간 억지로 올리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험매수가 좀 있었는데 주가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세력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먹고 빠지거나 단기간에 먹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혹시나 상승에 잡는다 하더라도 그냥 줄 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진짜 들고 가고 싶으면은 신고가 근처까지 나왔을 때 들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들을 다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단타 칠 종목은 일단은 나노메딕스, 이것만 눌림목 매매를 이용해서 단타를 칠 것이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혹시나 다음 주도 변동을 준다면 그 변동을 이용해서 단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